지역도 중요하지만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좀 벌어지거든요.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냐면,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같이 잘 살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을 깔끔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은 현명한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거든요. 바로 이어서 본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닥부님 채널 애청자입니다. 저는 여자이고 30대 후반으로 내년쯤 결혼 예정인데요,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할지 매우 고민이 큽니다. 저의 목표는 10년 내 30억인데 닥부님의 인사이트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매일 네이버 부동산과 블로그 많은 정보를 접하며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재개발을 사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 맞는가, 확실하지만 상승 여력이 별로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지구 아파트를 매수한 게 4년 6개월 정도나 되었는데, 제가 그때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매우 노후화된 서울 아파트들이 몇 배씩 오르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쓰립니다. 삶의 질을 원래 중요하게 생각하여 회사와 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아파트 컨디션을 많이 따졌던 게 후회도 되고 하지만은 사는 동안 삶의 질은 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저처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조언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주셨어요. 이분은 이제 신혼 예정이신 것 같아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연을 주신 건데, 일단은 정보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분의 상황은 이제 30대 후반이시고요, 결혼 예정이고 부부가 이제 합산으로 봤을 때 세후소득은 한 1,400 정도 된대요. 근데 자녀는 당연히 없겠죠. 아내분이 수지 아파트를 한 4년 5년경 전에 사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팔게 됐을 때 한 5억 5천 정도가 남고, 그리고 금융자산이 추가로 한 5억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또 대출도 없으니까 순자산은 10억 5천 플러스 알파로 보여지고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순자산이 많은 것 같고, 남편분도 현금이 5억이나 있고요, 금융자산이 별도로 2억이 있대요. 또 이제 대출도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자산을 이렇게 더해보면 이미 거의 10억대 후반, 많게는 대출도 쓰면 20억 넘는 그런 주택도 이제 충분히 살 수 있는 예비 신혼 부부시거든요. 일단은 목표를 좀 바로 적어보고요, 고민하시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이제 목표를 보면 10년 내 30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순자산이 10억대 후반이에요. 거의 20억 가까이 있는데 10년 내 30억은 목표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더 많이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질문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내가 직주 근접으로서 거주하고 투자를 조금 집중할 건지, 아니면은 이미 해본 거죠. 수지 아파트를 사서 이미 해봤는데 투자성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를 조금 분리해서 투자성이 높은 구역을 사야 되는 건지, 단 이제 어떤 구역을 가야 되는 건지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역을 이제 여러 개 여쭤보셨거든요. 질문하신 지역을 바로 적어볼게요. 수진 1구역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청파 1구역도 여쭤봤고, 그리고 신흥역에 있는 해링턴 스퀘어죠. 이거 이제 입주권이죠. 그리고 특이하게 대청역 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양동입니다. 자양동의 구역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을 보셨어요. 아파트 입주권도 보시고, 재개발, 모아타운 예정지도 보시고, 다양한 데를 보셨잖아요. 요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수진일은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이고 관철을 앞두고 있죠.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규모가 큰 단지는 아닌데 속도가 좀 빠르고요.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죠. 또는 이제 분양권, 입주가 가장 빠르고, 대청역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모아타운 예정지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양동인데, 자양동이 이제 구역에 언급은 없는데요. 일단 질문하신 거에 이제 먼저 답변을 한번 드려보면, 우선순위는 조금 정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입지하고 이제 속도나 이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보기 위해서는 자양동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7구역이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 자본에도 좀 맞아 보이고요. 첫 번째는 자양 7구역, 그리고 청파 1구역.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우선순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는 수진 1구역하고 여기 신흥역 이 입주권 같은 경우에 아주 큰 차이가 사실은 있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 속도가 빠른 데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고, 어차피 입주해서 사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1번하고 2번 순서로 보시는 게 좋고요. 대청역 빌라 모아타운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외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될 가능성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좀 큰 구역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를 좀 언급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매수 타이밍인데, 지역도 중요하지만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좀 벌어지거든요.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냐면, 지난 10월 15일에 대책 아닌 규제가 나왔잖아요. 이 규제에 흔히 얘기하는 뭐 효과나 약발이 한 3개월 남짓밖에는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우리는 1월 달 안에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잔금은 뒤에도 되지만 권장안은 12월이 더 좋겠죠. 12월이나 1월 안에는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뒤늦게 막 2월이나 3월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거래량이 또 많이 상승을 하게 될 거고, 추가적인 규제 때문에 집을 사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첫 번째로 매수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 정권의 정책의 방향을 좀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규제가 혹시 막 해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규제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뭐 내년에는 일부 지역이 좀 해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인 규제의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지금이 사실은 규제가 가장 덜 하다라는 얘기고요. 뭐 어떤 규제냐라고 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규제 지역을 뭐 극단적으로 확대할 거고요. 지금도 대출 규제가 있는데 이 대출 규제를 더 극단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세금이죠. 이 보유세. 보유세가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되는데 사실은 보유세 인상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뭐 수진이나 신흥을 내가 사가지고 내 자산에 비해서 거의 한 20억 가까운 순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아주 좋은 지역은 사실 객관적인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낮은 지역을 샀다가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보고 뭐 2년이든 지나서 나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규제 때문에 사실 갈아타기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첫 주택 매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상급지 또는 최상급지를 한 번에 입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몸집이 가볍죠. 무주택자니까 최상급지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역설적으로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 이제 추천 지역이죠.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인데 뭐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저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10억대 거의 후반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를 다 연끌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데도 갈 수 있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최상급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남 뉴타운의 한강변 4구역이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업 시행 인가가 이미 떨어졌어요. 지금 시세 무허가 물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19억 정도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이제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은 한남 뉴타운 4구역의 무허가도 입주권을 준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조합원 분양가 35평대를 보면은 한 22억 정도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총 매수가는 얼마인가요? 한 43억 정도에 사게 되는 거죠. 이 추가 분담금은 다 후불제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여긴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아니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현재 가치는 이미 평당가가 2억이 넘어가니까 70억일 거고, 입주가 한 6, 7년 뒤일 거니까 6, 7년 뒤에는 100억이 넘어간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반포의 1, 2, 4주구 같은 경우에 입주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미 평당가는 3억을 저는 찍을 것 같고요. 그 이후 시점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한강변의 한남전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저 정도 동등 이상의 시세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표가 10년 내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는 순간에 이미 자산이 초과 달성되고
뭐 6, 7년이 지나면 100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우리가 중하급지를 갖다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발을 묶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이번 정권의 방향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 때 가장 좋은 데를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다, 근데 한남유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모든 전자산을 다 털어가지고 내가 여기를 사놓고 게다가 또 거주하고 투자를 또 분리해야 되는 거주 비용도 발생을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직주 근접, 직장 근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분당 쪽을 조금 선호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지역인데, 이 느티마을 있죠? 리모델링 단지. 얘도 입주가 좀 빠르죠? 얘가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총 매수가를 보면 한 20억대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입주를 하면 사실은 최소 30억도 이제 넘어가는 지역이라고 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목표 자산 달성이 사실은 사는 순간 직주 근접으로서도 달성이 되는 거예요. 단 이제 우리가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다시 쪼개가지고 급지를 이렇게 조금 내리게 되면은 이 자산 형성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지역의 우선순위를 제가 번호로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1번이고요. 한남 뉴타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느티마을 리모델링 단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양 7구역이나 청파 1구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가 수진일이나 신흥입니다. 이 선택지를 이렇게 우선순위로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